자, 279번 가겠습니다. 항고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은 너 왜 잘못 지정했어? 각하! 이렇게 하지 말고 성명권을 행사하여. 여러분, 성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할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성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 너 이거 피고 잘못됐잖아.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을, 법원이 왜 나서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권리를 준 거예요. 그걸 성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명권을 행사해서 피고를 경정하게 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정답 1번. 2번, 행정심판위원회가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해서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였을 때는 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관할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감액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감액 소송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깎아준 처분이 감액 처분이에요. 왜 나한테 깎아주셨습니까? 라고 따지면 안 되고 뭘 가지고 따져야 돼? 변경된 당초 처분을 가지고 따져야지. 따질 거면. 왜 5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랑 똑같아. 자,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이야? 그럼 이게 당초 처분이지. 당초 처분이야. 지금 내가 이 지우는 행위가 뭐야? 감액 처분이야. 이 지우는 행위가. 그 다음에 요거 남아있는 거 뭐야? 변경된 당초 처분이죠. 이해돼요? 이게 형상화 시키자, 형상화. 이게 당초 처분이고, 이 지우는 행위가 감액 처분이고, 남아있는 이게 변경된 당초 처분이야. 그럼 뭘 가지고 따져야겠어? 이걸 가지고 따져야겠지. 자, 틀렸어요. 틀렸어. 감액 처분 X, 변경된 당초 처분. 3번. 자, 3번도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금융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가 중요한 거죠. 조례에 대해서 내가 따질 거야. 그럴 때는 피고가 조례를 누가 만들어요? 지방의회가 만들죠. 지방의회를 피고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 의결은 지방의회가 하지만 공포는 누가 해요? 공포권자는 누가 해요? 지자체 단체장이죠. 그러면 지자체장을 피고로 해야 됩니다. 공포권자를 피고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시험에 잘 나오죠.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노위 위원장이 되어야 되겠죠. 특이한 판례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 290번 1번 대통령의 검사 임용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자, 소속 장관이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여러분. 자, 니은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내부위임. 내부위임은 원칙적으로 위임을 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피고죠. 그러면 차관이에요, 장관이에요? 장관이어야 되겠지? 아까 여기 세 개 정리해 준 거 기억하시죠? 위임일 때, 내부 위임일 때, 대리일 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맞아요. 국회도 국회 사무처.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외움 보세요. 여기서는 내부 위임이에요, 위임이에요? 위임이죠. 위임은 권한이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거야. 그러면 수임청이겠지? 그래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누구한테 갔어? 서울특별시장한테 갔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죠. 이거보다 더 큰 원칙은 뭐예요? 명의자야, 명의자. 근데 지금 여기 명의자란 말이 안 나왔으니까 원칙대로 푸는 거고, 290번 같은 경우에는 291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겠죠. 아까 똑같은 문제죠.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장이에요. 공포권자. 2번 보겠습니다. 대리입니다. 대리. 자, 보세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대리관계를 안 밝혔다는 것은 누구 명의로 했다는 거야? 지 명의로 했다는 거야. 자기 명의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처분 명의자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게 대원칙이죠. 이해돼요? 여기선 처분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취소 소송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를 피고로 한다.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 네 글자로 행정 주체라 한다. 행정 주체를 피고로 한다. 4번. 대통령의 처분은 소속장관. 됐죠? 똑같은 거 계속 나오는 거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똑같은 거는 살짝 포인트만 잡고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292번 1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이 아닌 처분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해주면 법원은 이것도 똑같은 거죠. 서로 각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경정해줘야 합니다. 경정이란 말은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피고 경정을 해줘야 된다. 경정. 자, 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자 보세요.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 경정 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주의적이라는 거는 주된 그 다음에 예비 자 무효 소송을 주의를 두고 그러니까 무효 소송을 하고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취소를 예비적으로 두고 이게 진짜고요. 이건 그냥 예비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2번처럼 예비적으로만 되어 있는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 경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주의적 예비적 요 구성만 가능합니다. 정답 2번. 3번.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기의 명의로 했대. 그러면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명의가 기준입니다. 명의가 나왔을 때는. 4번. 자,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행정청에서 대외적으로 여러분. 제가 대원칙이 명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 명의가 바로 대외적 의사표시잖아요. 그렇지? 명의가 그러니까 대외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국민이 아는 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정기관이면 그곳이 피고가 된다? 아닙니다. 국민이 아는 누구 명의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외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처분성으로 넘어갈게요. 167번,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3번. 자, 1번. 구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 심사 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사전 심사 결과.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전 결정 또는 예비 결정하고 사전 심사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일단. 사전 심사랑 사전 결정, 예비 결정은 그 자체로서 처분성을 가져요. 근데 사전 심사는 뭐냐면 사전 심사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전 심사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전 심사를 해봤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심사에 구애되지 않는다. 사전 심사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 심사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의 변화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 심사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전 결정, 예비 결정 처분성이 있고, 사전 심사 결정 통보, 이렇게 통으로
요거는 처분성이 없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알려주는 거에 불과해요. 사전 심사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몰라요. 어떻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될지요. 이런 뜻이에요. 사전 심사는. 자, 2번 갑니다. 교육공무원부상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자, 승진 임용에서 자, 여기 중요한 말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명부에 있는 사람은 승진이 되거나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러면 이 사람은 후보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의 경우에 했는데 승진이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처분은 침입적일까요? 수익적일까요? 침입적이 되는 거야. 왜?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위가 그냥 있었을 때하고 후보자가 되었을 때하고 지위가 다르다고 인식을 하는 거야, 법원에서는. 이 사람 어차피 승진 안 된 상태니까 어차피 법률관계 변화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후보자라는 지위가 있는 거예요, 따로. 후보자라는 지위는 될 수도 있는 지위잖아. 승진이 될 수도 있는 지위인데 안 됐으니까 침입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을 승진 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임용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량입니다. 기본 재량이에요. 재량이지만 이 사람에게 침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 있습니다. 처분에 해당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 판례를 잘 읽어보니까, 선지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사용권을 상실했네, 지금. 그쵸?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용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상실했어. 그러니까 건축주가,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있고, 건축주가 있어. 여러분, 건축주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달라도 돼요. 그쵸? 이건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었던 거야? 이 사람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됐어요. 이해되죠? 자,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토지 사용권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축을 못 하잖아요. 사용을 못 하잖아. 토지 사용을 못 하잖아. 누구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빨리 이 건축 허가를 철회해 주세요. 어차피 건축을 못 하니까 건축 허가를 철회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철회 신청을 거부했어요. 행정청에서. 그러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용권 이거 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용권이 상실되면 뭐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권한이 뭘까? 소유권을 행사해야 되겠지. 팔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다가 빌딩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이 빌딩을 못 짓게 됐어. 그럼 어때? 이 땅 팔아야지. 근데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여기 뭐가 남아있어? 못 하는데 건축 허가가 남아있지. 근데 그 건축 허가를 안 없애준대.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팔기가 힘들겠지. 이 건축 허가가 남아있으니까 이 땅을 팔기가 힘들 거 아니야. 여기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라도 져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되냐면 팔기라도 해야 한다. 혹은 좀 어려운 말로 소유권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건축허가가 없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안 없애준다니까. 건물도 못 짓게 하고, 건축허가도 안 없애주고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열받지. 팔기라도 해야 되는데 사용권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4번 보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했는데 두 번째 줄에 토지 면적 등록을 정정 신청을 했어요.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여러분, 토지 면적 등록을 왜 정정 신청을 했을까? 자, 이제 어디 공사를 하려고 사업 시행이겠다.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이제 등록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등록 면적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재 면적하고 다른 거야.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지, 여러분, 이걸 바꿔줘야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뭐 배상, 손실보상을 하거나 이럴 때 돈을 좀 적게 쓰겠죠. 근데 지금 이걸 안 받아줬어. 토지 면적 등록 정정 신청을 안 받아줬어.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법률관계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피해를 보잖아요. 왜? 등록 면적하고 실질 면적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이걸 바꾸자고 하는 건데, 그걸 안 바꿔주면, 예를 들면 100만 평이야, 땅이 등록된 게. 근데 재봤더니 70만 평밖에 안 돼. 근데 이걸 안 바꿔주면 이 100만 평을 기준으로 자기가 지금 보상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겠죠?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294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수도는 공법상 권리 의무입니다. 수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수도는 처분입니다. 수도는 공법, 수도는 공법관계.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사법관계야. 그러니까 4개는 여러분이 외워두세요. 4개. 전기, 수도랑 비슷한 거. 뭐 있어? 좋아. 전기, 철도, 전화, 가스. 요 4개는 사법관계야. 수도랑 달라. 아시겠죠? 수도는 공법관계. 전기, 전화, 철도, 가스는 사법관계. 1번 맞는 말이죠? 2번 구예산법상,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 사법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죠. 틀렸네요. 2번이 정답. 자, 여러분 제가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대답하셔도 되고. 자, 입찰계약을 다른 말로 공공계약이라고 해요. 공공계약을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입찰계약 사법, 공법? 사법.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입찰을 하면 여러 군데서 입찰을 하겠죠. 그러면 입찰계약이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 낙찰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낙찰자 결정. 사법, 공법? 당연히 사법이지. 입찰 계약이라니까. 낙찰자 결정이 사법관계.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 사법관계. 그 다음에 공사가 입찰 참가자를 제한해요. 공사가. 자, 공법 사법? 사법. 행정청이 입찰 참가자를 제한해요. 그것만 공법. 아시겠죠? 입찰 참가자 제한 조치 중에서 행정청이 하는 입찰 참가자 제한 조치만 공법관계, 나머지 입찰 들어가는 건 다 사법관계. 풀어서 얘기해주면 입찰 계약, 입찰 낙찰자 결정,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 또 공사가 하는 입찰 참가자 제한 모두 사법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기획안에 대한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무슨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입니다. 협의 취득은 사법관계죠.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앞에서도 얘기했고. 자, 295번 가겠습니다. 1번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들 중 일부를 뺐어. 임용 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처분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야, 대통령. 대통령이 처분권자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학교 총장을 뽑아. 서울대학교 국립대학이죠? A, B, C, D, E. 이 네 명이, 이 네 명이, 이제 대학에서 추천된 사람이 네 명이야. 근데 요 네 명 중에서, 요 네 명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A하고 D만 올렸어. 이 둘을 뺐어. 그러면 이 둘의 권리의무 관계 변화 생겨 안 생겨? 생긴다고. 아까랑 똑같아요.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임용기회 박탈. 그렇잖아. 이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임용기회가 박탈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리의무 관계 변화 생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처분에 해당합니다. 2번 주민등록 변경 신청.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이모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지금 뭘 잊어버려가지고 뭘로 하는 건데 엄마 그 비밀번호 뭐였더라? 뭐였어? 하고 대화를 막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계좌번호면 비밀번호까지 정보까지 다 그쪽에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은행을 돌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넘어간 거예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어갔으니까 지금 뭐 이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은행을 다 돌면서 그걸 취소하고 다녔는데 한 군데를 못 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인가 피해를 봤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죠. 이것도 내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데 이게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내가 피해를 보고 있어. 근데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했는데 거부했어.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죠. 당연히 내 권리의무 관계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처분성 인정됩니다. 틀렸어요. 3번 검사의 불기소 결정. 자, 검사의 불기소 결정. 여러분, 검사는 행정청이에요? 행정부예요? 사법부예요? 검사는 행정부야.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검사가 행정부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검사는 행정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들어야 되고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돼. 법무부 장관은 부하야. 아시겠어요? 네, 부하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 부하입니다. 행정부니까. 자, 그런데 지금 검사가 불기소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가 행정청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의무 관계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으로 보지 않죠. 왜 그럴까? 별도의 사법 절차가 있어서 그래. 검사가 행정청이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고 행정청이긴 한데 마땅히 처분으로 봐야 하는 건데 별도의 항고, 재항고 등의 별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이라고 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행정법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헌법이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했다고 해서 그래서 검사 됐다고 해서 선출된 권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지. 그게 민주주의죠.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에요.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대통령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국민이 뽑은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고. 그럼 검사는 뭐야? 시험 본 사람들이야. 기자는 뭐야? 언론, 조선일보 기자, 한겨레 신문 기자 이런 기자들은 뭐야?
취직한 사람들이야. 민주적으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과도한 권력이 가 있어요. 검사, 뭐 기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권력이 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돼. 그게 민주주의야. 근데 통제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예.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법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맞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썼지, 내가? 3번, 4번 볼게요. 국가위원회 진정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는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 자, 구제 권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함으로 당연히 처분에 해당합니다. 정답 4번. 자, 296번 1번 볼게요. 똑같은 거죠? 행정처분에 해당해요. 주민등록 그 번호 변경 거부하면 처분성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잘.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신청권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말고 관계법규에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람에게 신청권이 있어 없어를 따지지 말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추상적으로라는 말은 법에 근거하여 이런 뜻이에요. 법이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법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게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추상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규에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 되는 거지. 되셨죠? 그런데 이 의미가 이것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청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용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반드시 인용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추상적으로 따져야 되지 구체적인 사건별로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2번 맞는 얘기고 3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예, 기본적으로 처분성 있죠. 처분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판례고 제가 요런 문제가 나오면 원칙은 자 보세요. 제소기간이 도구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현재 쟁송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직권 취소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신청권은 쟁송 취소를 못한다는 이유로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청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이에요. 됐죠? 뭐 어느 경우에 신청권이 생깁니까? 첫 번째 주 후단에 개별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면 신청권이 있겠죠. 자, 297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볼게요. 9. 약관의 규제에 의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력 약관, 자,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라 그럴까? 시스테마된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A라는 사람이랑 계약할 때 계약서를 따로 쓰고, B라는 사람이랑 계약할 때 따로 쓰고, 그러면 보험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험가입자들마다 계약서를 다 따로 쓰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약관 계약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계약서야. 여기 동의하면 계약해. 이런 방식의 계약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형화된 정형화된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약관이라는 건 뭐야? 약관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험회사하고 보험 가입자하고 약관 계약을 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겁니까?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겁니까?
보험회사가 갑질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렇게 약관을 갖고 있고 너 여기 동의하면 해. 아니면 하지 마. 이런 방식이잖아. 이러면 이런 거는 보험계획자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약관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약관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약관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그 유리하게끔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자칫 공정거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이 약관에서 이 약관이라는 걸 통해서 갑질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뭐를 만들어? 표준약관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이 표준약관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권장이란 말 있죠. 권장, 사용 권장 행위. 표준약관 사용 권장의 권장에 동그라미 치고 이게 말은 권장인데 실은 의무 부과예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 부과입니다. 그러면 권장이라고 하면 내가 권장할게. 그러면 안 지키면 안 지켰구나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 안 지키면 과태료가 나와요. 표준약관을 안 지키면 과태료가 나와. 그럼 이건 말은 권장이지만 실체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처분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처분에 해당하지. 권장에 속지 마세요. 권장에 속지 말고 약관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 2번 갑니다. 2번. 자,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는 이거는 그냥 행정상 필요해서 토지 대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처분이라고 보지 않아요. 자, 국세환급부 결정도 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 혁신도시 선정도 처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 298번 넘어갈게요. 1번만 여러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298번은 1번 보겠습니다. 상급 행정기관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승인, 동의, 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그렇죠. 내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 권리무관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처분성 없지. 정답 1번. 2번.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네 글자로 줄여보세요. 일반 처분. 자, 그러면 그때는 안날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현실적으로 안날로 이해해요? 효력 발생일로 이해해요? 효력 발생일로 이해한다 그랬지? 특정인에게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이 주소불명인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공고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안날로 봐요. 됐죠? 3번 갑시다. 3번. 예, 횡단보도 설치행위 처분이라는 거 잘 나와요. 횡단보도 설치행위 처분입니다.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겨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성 없습니다. 처분성 없으니까 당연히 의견 청취 안 해도 됩니다. 자, 299번. 자, 기억번. 인감 증명행위 처분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신고된 인감을 증명해 주는 것 뿐이지 권리의무 관계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니은번.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왜 갖고 있을까?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청의 편의 때문에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등재행위는 이거는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목, 이걸 지금 농지로 쓸 수 있는지,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세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권리무관계 변화를 당연히 주는 거죠. 지목은 토지의 목적이에요. 토지 사용 목적. 이 변경은, 처분이죠, 당연히.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의 반려행위도 처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디귿과 리을 처분. 이건 여러분 일정 정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처분성은. 300번 보겠습니다.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고르세요. 자,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다. 이건 뭐냐면 접견을 누군가 왔는데 그 접견에 교도관이 들어가서 녹음 녹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처분성이 있죠. 니은번 토지 대장상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이거는 처분성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을번하고 잘 비교해야 돼.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경찰청장 횡단보도 처분성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 디귿이 정답이겠네요. 자, 여러분 여러분 효력은 언제 날라가요? 상표권이 말소됐을 때 날라가는 거예요?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을 때만 날라가는 거예요? 청산되었을 때 이미 효력은 없는 거야. 내가 신청을 하고 내가 청산을 했어. 그럼 그때 끝나는 건데 이미 효력은 없는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상표권 말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소 등록은 그냥 후속적인 행정적인 절차일 뿐인 거지 권리무관계 변화는 언제 생겼다? 청산에서 생겼다. 청산 종결 등기에서 생겼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억 디귿. 1번 변상금 부가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변상금 부가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나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가 기준이 돼야 될까? 납부 또는 징수시라고 해야지. 그래야 부당이득이 되는 거지. 돈도 안 내놓고서 부가 처분만 받았다고 해서 그치? 부당이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돈을 내야 되는 거지. 1번 틀렸습니다. 납부 또는 징수시. 2번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항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2번.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원고적격, 대상적격, 소이익 이 세 가지는 상고심에서도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이 되었으면 상고심에서 심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존재해야지 각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3번.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쵸? 상대방의 두 번째 줄 상대방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게 처분이야. 그렇죠? 이게 처분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용을 봐요, 형식을 봐요. 내용을 중시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 행정규칙도 처분이 될 수 있어요. 고시도 처분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자, 그 다음에 4번.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인허가는 통상적으로 부분 인허가 의제 허용됩니다. 여러분. 부분 인허가 의제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는 허용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